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다니엘 여름 특집 강을 다니는 프로젝트에 지난 12월에 다녀온 프로젝트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도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아주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지요? 빠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장난 아니었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계곡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저희들이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계곡은 아니고요. 여기 통과 안 해도 갈 수 있는 데인데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니산 페트롤 아쉽게도 로카가 없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없고요. LSD밖에 없어서 이렇게 앞뒤 좌우 바퀴가 확실하게 들리는 상황에서는 가지 못하죠. 그냥 보셨죠? 흙을 그냥 파기만 죽으라고 팝니다. 두세 번 딱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윈치를 써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또 심하게 파면 다음 차가 이 코스를 또 통과하려고 그러면 길이 너무 험하게 패여 있으니까 재밌지, 그죠? 패여도 괜찮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윈치를 끌고 갑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윈치를 달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항상 윈치를 쓸 때는 엑셀을 적당히 밟아서 너무 헛바퀴 안 돌게 부드럽게 올라가면 된다라는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게 양쪽 한 바퀴씩이 심하게 들리기 때문에 가기 힘든 코스 하나 더 있는 거고요. 램 1500 홍량 아시죠? 생각보다 겁나 잘 나갑니다. 이 큰 차를 타고 호주에서 이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할 만큼 이 귀한 영상인데 사람들이 잘 영상을 안 보내, 그지요? 되게 아쉽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램 1500 차이가 신기할 정도로 큰 차체에 비해서 헛바퀴가 돌지만은 트랙션 컨트롤 금방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혀 무리 없이 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앞뒤로 한 바퀴씩 딱 들리면 헛바퀴 돕니다. 그래서 윈치 케이블을 일부러 감지 않았고요. 여차하면 바로 당기려고 했는데 길을 잘 보고 속도 너무 아름답게 내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었다 라는 거고요. 여기 프라도 카카두어 모델이고 왼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안 타도 자빠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딱 매달리고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매달려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센스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죠. 그런데 왼쪽에 이 벽이라 그래야 되나, 저게 차체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요. 차 잘못하면 긁습니다. 차체를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지나가야 된다. 사실 이 차 상당히 좋은 차인데 아쉽게도 LSD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LSD만 있는데 이 정도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 차가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로카만 달면 진짜 제 차도 그러지만은 실력 필요 없습니다. 대충 밟으면 그냥 가거든. 그래서 이 차도 로카를 달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올라가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아마 나와있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여기 각도 높고요. 그리고 중간에 돌이 푹 패여서 헛돕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윈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헛바퀴 돌려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벽이 있다 보니까 저기 쿵 쳐박으면 안 되거든, 그죠? 못해도 범퍼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바로 윈치 달고 끌어올리는 그런 판단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간 나죠, 그죠? LSD만으로 저걸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막 나르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퍼 하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는 하지 않고요. 홍량 헛바퀴가 돌면서도 뒤에 바퀴 보시면 휠 트러블 상당합니다. 하지만은 오른바퀴 약간 뜨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차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체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오히려 한쪽으로 지금 이 영상으로 따지면 이제 왼쪽으로 저렇게 심하게 기울었지만은 실제 운전석에서는 별로 심하다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상당히 넓은 차가. 옆에 보면 레이첼 저기 우리 홍양 저 차주의 따님인데요. 보시죠, 양반다리하고 그냥 뭐 우습다라는 거지. 전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탄 사람조차도 단 하나의 불안감도 없다. 그러니 뭐 저렇게 양반다리하고 있을 정도로 코스가 험하지만은 실제 저 차 내에서는 별로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꺾으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차 차체가 넓다 보니까 여차 잘못하면 벽에 긁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5,000불 들여서 랩핑을 한 차량이고요. 근데도 뭐 저런데 한번 제대로 긁으면 랩핑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럼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와이프한테 그죠? 뜯길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모르지. 랩핑한 거 아나? 5,000불 주고 했는데 그건 모를 겁니다. 와이프가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없는 걸로 하고, 하여간에 왼쪽 긁으면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근데 희한해. 뒤에 이 코스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 코스가 쉬운 코스 아니고요. 나름 험한 코스인데 지금 이 코스를 우리 몇 차들이 뭐 루비콘은 뭐 쉽게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램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모르겠는데 램이 한번 도전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죠,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먼저 루비콘이 진행을 합니다. 이 차를 신차 산지 몇 개월 안 되고요. 신차 사고 이 트랙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평평했거든요. 저게 쑥 패여가지고 완전 전쟁터가 됐는데, 저기를 루비콘이 역시 집 여자의 차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크리스 씨가 아니라 예슬리 씨가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그 뒤에서 찍은 영상 보셨죠? 절대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닌데 단 하나의 휠 스핀 허용하지 않습니다. 휠 트러블 상당히 좋고요. 앞뒤 로커의 앞바퀴에는 스웨이바 디스 커넥션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너무 부드럽고 쉽게, 거기다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앞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 씨 아내분이 여자야 여자, 그지? 역시 여자의 차 루비콘의 운전 참 부드럽게 잘합니다. 그죠?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닌데 상당히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부드럽고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한마디로 예술이다. 아주 운전 너무 부드럽게 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도요타 프라동이 나오면 아주 거품을 물었습니다. 후지다고 오프로드 더럽게 못 간다고 제가 거품을 물었는데 완전히 그 말을 취소해야 될 정도로, 물론 이 친구가 짬바보도 얼마 안 되지만 길 너무 잘 탔고요. 제가 일부러 좀 헤매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지로 밀어 넣은 거거든 사실은. 근데도 길을 너무 잘 탄 것도 기본이지만은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로카 뒤에 있고 트랙션 컨트롤 작동 잘 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잘 나갑니다. 타이어도 뭐 그래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2인치 리프트한 딱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세팅만 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예상외로 원래 이런 데 한번 하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라고 윈치 걸어줄까 말까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거 없이 그냥 한 방에 올라가니까 저 친구 참 너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다른 차하고 비교됩니다. 그지요? 루비콘이라든지 딴 차가 지나갈 때는 널널했는데 그냥 꽉 찹니다. 꽉 차는 그런 트랙을 타고 올라가는데 딱 이 정도에서는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차도 참으로 신기하다. 저는 여기 안에 딱 들어가는 것조차도 신기한데 예상외로 너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까 하일럭스도 그렇지만은 이거 못 올라가서 막 헤매고 헛바퀴 돌고 이러면 또 이 큰 차를 누가 끌어줘야 되지 이러면서 야 윈치 브랜드 좋은 거 누구냐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안 끌어주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방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 트랙을 한두 번 탄 거 아니고 한 3번 탔거든요. 근데도 야 이 큰 차가 이런 트랙을 이렇게 잘 올라가나. 참고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이 트랙 잘못 들었다가 전후진 몇 번 하다가 후진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자빠져서 아주 그냥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간 그렇게 이게 쉬운 트랙이 아닌데 이 큰 차가 이렇게 짬밥도 내보다 얼마 안 돼. 하여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요.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친구들 용기 있게 코스 잘 타고 잘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 실감 나시죠? 이 각이 장난 아니거든. 근데 저 큰 차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대단하다. 한마디로 리스펙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길을 잘 타고 잘 올라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휠 트러블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면 저 차가 크기 때문에 배가 딱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올라갑니다. 스탑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밟으면 올라가는 저런 모습 대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직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맛을 딱 들이고 나니까 계속 험한 걸 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더 트랙까지도 타보겠다 해서 지금 무리를 해서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딱 그럴 때거든요. 야근 끊어도 오프로드는 못 끊는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없으면 말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한번 이 맛을 들이면 이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는 거지. 그런 맛이 있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을 타고 하면 너무 쉽다, 뭐 재미없다 이래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길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다 클리어하는 그런 홍량의 뒷모습 아주 든든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큰 차체를 가지고요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앞이 이 친구 배는 게 없어. 그죠? 막 가나. 하여간에 앞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딱 보시면 그죠? 느낌 오시죠? 그냥 양쪽 바퀴가 그냥 꽉 찹니다. 심지어 오른쪽 바퀴는 그냥 옆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긁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곳인데도 운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제가 웬만하면 좀 까고 싶은데 뭐 까기가 좀 그래. 그죠? 운전 잘한다. 차도 물론 좋지만은 이런 좁은 길을 저렇게 유유하게 모르지 뭐 자기는 뭐 심장이 뚝 떨어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저렇게 갈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저 좁은 트랙을 오히려 뒤에 앉은 친구가 몰입돼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뭐 단 하나의 미동도 없이 저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여유는 안 모르지. 그지요? 하여간에 저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저 맛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다음 주에 또 산에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오늘의 계획된 험한 코스는 다 끝내고 이제 깨끗한 길을 타고 리버 케이브 캐년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비포장 코스 전혀 타지 않고 달렸으면 뭐 금방 도착하는 건데 쓸데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쉬운 길로 타고 갔는데 옛날하고 또 다르게 쉬운 길인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흙탕이 그냥 뻘탕이 있어서 저렇게 하체가 좀 낮은 차들은
진흙탕에 쑥 빠져버리니까 저렇게 배가 걸려서 헛바퀴 도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저게 일반 로드 타이어에 가깝다 보니까 더 쉽게 빠지는 거죠. 또 하나는 차체가 낮고 바퀴도 크지가 않다 보니까 골을 피해서 타야 되는데 골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지 뭐, 그지요. 그렇고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뒷차로 끌어야 되겠다. 내 차가 빠졌어. 빠진 겁니까 그게? 아니 나갔다가 다시 빠진 거라 이게 야. 아 형님 그 창피한 게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그거 앞으로 가. 이렇게 많이 근데 왜 지금? 와 여기 빠지는구나. 뒷차에 매달라 그랬는데 뒷차도 빠져가지고요.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빼서 뒷차는 그냥 통과를 하고 다른 차에 윈치를 걸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고 윈치 있는 차가 바로 뒤에 붙어서 보시다시피 땅을 너무 팠습니다. 그래서 스네치 스트랩으로 확 잡아 당기는 것보다는 윈치로 저렇게 부드럽게 살며시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당기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당겼고요. 딱 지금 보는 식으로 저런 식입니다. 저렇게 골을 타고 이렇게 싹 올라가면 전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죠. 근데 꼭 영상 하나 또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저런 데 쏙 빠져가지고.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부러 저 안에 쏙 빠지라고 윈치 안 걸어주려고 그냥 놔두고 가려고 좀 빠지라고 했는데도 타이어가 크고 와 그냥 가네 또 그거. 마드 타이어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타고 가도 깡패네 깡패. 통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통과를 했는데요. 나무가 저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너무 큰 나무가 자빠져서 적당한 사이즈의 나무면 저희들이 자르고 이렇게 길을 정리를 해서 하는데 뭐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걸 잘라서 옮기고 뭐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살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 갈 때도 옆에 큰 나무가 자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 차가 밀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나무인지 그런 거를 봐서 길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정도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쫙 돌아가서 제가 먼저 저렇게 밀어서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차들은 더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대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루비콘은 차체가 저희들보다 조금 이렇게 좁다 보니까 이런 나무 사이를 통과할 때도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타고 넘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무를 사이사이 통과할 때도 그렇고 차가 작지만은 상당히 오프로드라든지 산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할 만큼 상당히 탐나는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저희들은 한 번만에 턴을 못해서 후진 한두 번 한 다음에 턴을 하기도 하는데 루비콘은 뭐 한 방에 그냥 딱 돌아가니까 한마디로 뭐 짜증난다, 혼자 뭐 쉽게 운전하는 것 같아서 그죠. 뭐 하여간 그렇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뻔한 길이었는데 저렇게 그냥 마드 탕이 돼 버렸습니다. 바퀴 보시면 그냥 진흙이 아주 떡이 돼 있고요. 아무리 왼쪽으로 잘 붙어서 간다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확 처박힙니다.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랙션이 잘 되고 바퀴도 그렇게까지 작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적으로 빠져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차체가 약간 작아서 더 왼쪽으로 붙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이 차도 그냥 중간으로 그냥 확 처박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다 됐네. 뭐 언제 끝나냐, 그죠? 영상 겁나 길고요. 다음 편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